한국은 파쇼 나치 국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알려지고 있는 모든 선전선동은 히틀러 치하에 있던 괴벨스의 선전선동입니다. 위안부들이 끌려갔다. 일본 경찰에 의해서, 일본 헌병에 의해서, 일본 군인에 의해서 끌려갔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일본 사진가협회 명예회원 사이토 고이치 씨의 작품 폐갱에서 석탄을 도굴하는 가난한 갱부 1961년 직후호를 모티브로 한 것으로 보인다. 낭독할 사람? 아니요, 저는 오늘 가야 돼요. 첫 시간 되면 가야 돼요. 그럼 먼저 간다고? 이호연 동지, 내가 모두 발언하고 이호연 동지 발언하고 낭독하고. 오케이. 네. 한일 외교 참사원인 위안부상 징용 노동자상 철거하라. 제59회차 반일 동상 진실규명 공대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반일 동상 진실규명 공대위는 어제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서 징용자상과 노동자상을 철거하라는, 징용자상과 위안부상을 철거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역시 울산에도 징용자상이 있고요. 여기 위안부상이 있습니다. 역시 이 두 동상은 철거되어야 합니다. 저희 반일동상 진실규명 공대위는 왜 이 동상들이 철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와 역사적인 자료와 한국 외교부의 자료 등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그 진실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모두 발언으로 반일동상 진실규명 공대위 공동대표이신 최덕효 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저희는 서울에서 내려온 반일동상 진실규명 공동대책위원회입니다. 예, 저희들은 각각의 생업을 갖고 있으며 각각의 일을 하지만 시간을 내서 울산 시민 여러분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전하려 내려왔습니다. 네, 그저께 위안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아시아 여성기금에서 이미 배상을 했습니다. 네, 500만 엔이에요. 그러니까 한화로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일시불로 일본군 위안부들에게 4,3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화해치유재단에서 지금 현재까지 한 80%의 생존자들에게 1억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더 이상 일본에게 또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판결을 해서 이제 한일 관계는 매우 위험한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동상은 역사적 사실과 너무 다른 동상입니다. 네, 이 춥다고 뭐 모자 씌워놓고 목도리하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런 동상이 전국에 14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도 한 1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동상은 바로 기부금과 후원금을 통해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해 있는 윤미향이라고 하는 사람이 8개 혐의로 검찰에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지금 검경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상파리, 역사파리를 통해서 특정 세력들이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벌이만 할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다른 동상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당시 위안부들의 나이는 20대 중반입니다. 당시 모집에 응했던 나이는 당시 성인 나이부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민등록증에 나와 있는 성인 나이예요. 만 17살부터 30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이 소녀라고 얘기하잖아요. 14세 소녀는 일본 제국주의에서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법에 걸려서 당시 일본 순경이 이런 인신매매 조직을 잡으러 다녔어요. 그런데 일본 제국에 일본 군대가 총칼을 들이대고 조선 처녀들을 강제로 납치해 갔다고 지금 우리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된 지식이 전 국민을 언론을 통해서 계속 알려진 까닭에 한국 국민은 지난 일제시대 역사 왜곡을 실제인 것처럼 잘못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왜곡된 역사 앞에 한국 국민은 우상 숭배처럼 이렇게 옷도 입히고 어떤 사람은 소주도 따라 놓고 절도 하고 마치 선왕당에서 복을 비는 이상한 샤머니즘이 이 땅에 팽배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 앞에 있는 징용 동상도 가짜라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기 엎드려서 누워서 석탄을 캐는 저 동상은 일본인 사진작가 사이토 고이치가 1965년에 찍은 작품 사진입니다. 작품 사진에 당시 일본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폐광에 들어가서 연료를 캐던 그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묘사한 사진작가의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구글에 가서 검색어를 치세요. 사이토 고이치 혹은 징용을 치면 저 비슷한 사진이 나옵니다. 저런 사진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1926년 9월 9일자 아사히카와 신문입니다. 일본 강제로 징용당한 우리 민족이라고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를 삼아서 초등학교 교과서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벌거벗고 굶주린 그런 모습의 사진을 마치 우리 조상처럼, 그러니까 일제시대 우리 국민은 전부 다 노예였다. 모두가 노예였다. 일본은 끝없이 배상해라. 이러한 엉터리 뉴스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원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과 일본의 전쟁을 하길 원하시나요? 여기 젊은 친구들, 일본 때문에 피해본 거 있나요? 한국에서 일본 불매 운동을 벌리면 유니클로 같은 기업이 문을 닫으면 그곳에서 피해보는 사람이 누가 피해봅니까? 바로 한국인 노동자들이 해고당합니다. 일본 상품 불매하면 여러분들 병원 다니죠? 병원에서 일제기계 다 빼면은 한국 병원이 다 스톱이 돼야 돼. 방송사에서 언론 기자재 일제 빼면 한국 방송 다 스톱해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반일 감정을 분노를 일으켜서 전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정권에, 그리고 이러한 동상을 만드는 특정 세력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바보를 만들어야만이 자신들 조직을 강화하고 기부금과 후원금을 뜯어내고, 그리고 반일 감정에 기초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이런 사기극에 온 국민이 놀아나고 있습니다. 이 진실을 언론도 발표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자료는 예전에 나온 언론 자료입니다. 우리가 만든 자료가 아니에요. 아시아 여성위원과 화해 치유재단에서 돈을 지급한 거 다 역사적 사실이고 언론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언론은 진실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냐? 진실을 전한 즉시 언론사는 문을 닫아야 돼요. 왜냐하면 반일 감정을 선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울산까지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진실을 전하는 이유는 한국은
파쇼 나치 국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알려지고 있는 모든 선전선동은 히틀러 치하에 있던 괴벨스의 선전선동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학교 선생이, 대학 교수가 위안부나 징용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을 말하면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표현의 자유도 없고 학문의 자유도 없고 사상의 자유도 없고, 바로 이게 뭡니까? 바로 나치가, 히틀러가, 무솔리니가 하던 짓이에요. 그리고 스탈린이 하던 짓이에요. 어마어마한 인명을 앗아간 바로 그런 파쇼 독재들이 한국에 슬금슬금 우리 생활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 생활에 내려올 때 바로 이러한 위안부 동상과 징용 동상, 이러한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의 머리를 장악하게 됩니다. 여기에 어린아이가 이 동상을 보면서 어린아이의 머리는 바로 반일감정, 종족주의, 배타적 민족주의라고 하는 뇌의 바이러스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어릴 때 이런 바이러스에 중독이 되면 죽을 때까지 그 바이러스는 꺼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교육, 세계사 교육, 인류사 교육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 볼 때 뭐 돈 나올 것 같아요? 네, 우리 KTX 다 우리 돈 내고 다 타고 왔어요. 왜냐하면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있는데 이 진실을 언론도 전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 국민이 똑똑할 때만이 우리는 현명한 정부를 가질 수가 있어요. 히틀러를 만든 거는 히틀러를 바로 추종한 게르만 민족이에요.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괴테, 그 유명한 역사적 철학자들은 거의 독일에서 많이 나와요. 문학가들, 그런 곳에 히틀러가 나옵니다. 한국 사회가 더 이상 히틀러의 천국이 되지 않게끔 우리는 이러한 우상 숭배하는 역사 왜곡된 동상을 철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본에 여행 많이 가시죠? 반일 감정 아무리 떠들어도 여행 많이 갑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뭐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일본에 가서 여러분들 만나면 한국 애들 좋아해요. 그 사람들. 여러분들 일본 또 가면 일본 좋아해요. 그런데 일제시대를 불러내가지고 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기극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희 단체는 연구자들, 그 다음에 일반 시민, 저는 이제 대전에서 왔는데요. 저는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이에요. 그리고 인권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시민단체 대표님들, 그 다음에 주부, 이렇게 모여서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진실, 소녀상하고 위안부상이라고 하죠. 징용 노동자상을 공부하면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실들을 안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어떻게 뜻이 맞아서 모이다 보니까 이런 운동을 하게 됐는데요. 최근에 윤미향 사건 아시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이 사건을 알 거예요. 정대협이라고 하는 위안부 단체를 세운 대표, 전 대표죠. 윤미향 씨가 지금 8개 혐의로 국회의원이 됐는데 8개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여기 여성분들이 계셔서 제가 지금 잠깐 여쭤보겠는데, 저는 솔직히 위안부 얘기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가 언급된 지가요 30년이에요. 30년인데 그 단체를 만든 그 여성들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벌써 해결할 수 있었어요. 저는 자료를 통해서 그걸 알 수 있었고요. 지금 위안부를 단체에 들어가서 그 말단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지금 뭐가 됐냐면요,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장관이 됐어요. 여성가족부 장관이 됐어요. 그런 분들이 유엔을 가서 이 소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들고 있죠? 좀 실감나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 지금 전국 지도예요.
대한민국의 이 지도 이렇게 노란 나비로 표시되어 있는 곳인데요. 전국에 지금 소녀상이 이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전국에 몇 개냐면요, 140개예요. 이게 근데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해외에 15개, 그리고 기린비라고 하는 그 기린비가 있어요. 그것도 지금 계속 세워지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1년 전에는 129개였는데 벌써 140개가 됐어요. 전국에 이게 지금 소녀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위안부상이 이렇게 많이 세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자, 그럼 좀 더 실감나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 소녀상 한 동상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기 울산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대전에 똑같은 동상이니까 아마 가격이 똑같을 것 같은데 8,500만 원이에요. 8,500만 원. 그런데 지자체면 이거 지금 우리 세금이거든요. 5,500만 원을 여기에 지자체에서 후원을 해요. 3,000만 원은 어디에서요? 일반 국민들의 기부금입니다. 저기 뒤에 있는 징용자상 있죠? 2개잖아요. 저게 1억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1,000만 원은 울산에서 기부한 거고요. 후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1억 원은 시민들의 모금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런 모금, 본인들이 어떤 선의로 이런 기부금을 하는데 그 돈이 이게 진실이 뭐고, 그 다음에 이게 누구한테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조사를 안 하세요. 원자재 값은 별로 안 한다면서요?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 8,500만 원인데 동상작가 부부가 3,300만 원을 가져간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은 역사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한두 개의 동상은 우리가 좀 상징적으로 세울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전국에 140개, 왜 이렇게 많은 동상이 세워져 있을까요? 그 배경이 뭘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성 단체들이 이거를 30년 동안 조직을 했어요. 조직을 했고 일본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방송에 안 나와요. 39번 사과를 했고, 그 다음에 보상 차원에서 보상도 2번이나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 들어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매출 30억. 예, 매출 30억이요, 동상.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저희가 안 거예요. 와, 이거 완전 사기다. 그리고 위안부 분들은 나이가 연료하시고 잘 모르시잖아요. 이제 치매 걸리신 분도 있으시고, 근데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좀 똑똑하다라고 하는 엘리트 여성들이 우리는 소위 말하기로 위안부 파리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저희들이 그 사실을 안 거예요. 윤미향이 그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전국을 돌면서 시간 나는 대로 저희들이 이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민은 권리가 있어요. 시민이 지금 세금으로, 그 다음에 기부금으로 이거를 지금 세웠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뭔지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해요. 저희들이 선전선동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자료들은 다 팩트예요. 그런 것들을 국민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가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하시고 이게 진실이 뭔지를 정말로 아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빠진 거 하나만 추가. 네. 빠진 거 하나. 네. 예, 빠진 거 하나만 추가드릴게요. 일제 때는 그 일본이 이게 역사 공부예요. 미국 독립전쟁과 프랑스 1차 세계대전 때 군대 내부의 매춘업소를 경영을 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과 프랑스 1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는 바로 미국 독립전쟁과 프랑스 1차 세계대전의 모델을 그대로 본따서 공창제를 군대에다가 이식을 했어요. 그래서 한반도에 1916년부터 한반도에 공창제를 이식을 했는데 그 일부를 군대 내에다가 한 거예요. 근데 독일군은 어떻게 했냐면 독일군은 그 외곽에 있는 매춘업소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독일군은 지금도 누구도 시비를 안 걸어요. 군인들이 매춘업소에 드나든 것에 대해서. 나치가 그렇게 했는데, 예? 폰 브라우히치라고 그 독일 국방군 최고 사령관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매춘업소에 젊은이들 갔다 와라 권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성이 해결 안 되니까 맨날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유지하는데 위험하다. 그래서 일본이 머리를 써가지고 매춘업소를 군대 내에다 만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일본이 두고두고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과를 하고 돈을 주고 하는 이유가 이걸 마무리 지으려고 일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워낙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지금도 유럽에는 공창제 성에 대해서 매춘 합법화한 국가들이 있어요.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입니다. 근데 한국은 금지주의예요. 불법주의예요. 그래서 성매매라고 그러죠. 매춘 금지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북한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이에요. 왜냐? 유교 국가의 역사를 가진 나라는 성을 금기시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지금 불법주의이기 때문에 일제시대의 일제의 공창제를 한국의 여성단체 이들은 증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금지주의를 이 땅에 계속 퍼뜨려야만이 여성단체는 먹고 살 게 있어요. 그때 공창제에 이런 위안부들이 상업 매춘으로 돈을 벌었어요. 여러분들이 구글에 가서 검색해 보세요. 문옥주. 그냥 나와요. 26,000 원을 벌었는데 어마어마. 당시에 집에 한 채 1,000원이에요. 근데 집에 대구에 있는 엄마한테 5,000원을 붙였어요. 집 5채 값을 붙였어요. 어떤 강제로 끌려간 노예가 그렇게 송금을 하고 합니까? 물론 문옥주는 인기가 있었어요. 장교들이 좋아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상업 매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총칼로 끌고 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영화의 소설에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한국 국민들은 역사를 소설과 영화와 애니메이션으로 배우고 있어요.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정확한 실증적인 역사 전공자들에 의해서 배워야 합니다. 지금 교과서가 매우 잘못되어 있습니다. 네. 이 운동을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운동하시는 지금 두 분은 참석을 못 하셨고요. 앞에 두 분은 계시는데요. 네 분이 소녀상을 만든 동상 작가 부부에게 민사 형사 소송 네 분이니까 2억 4천만 원의 그 소송을 당했어요. 근데 지금 형사는 이겼죠. 예, 민사는 지금 저희에게 유리하게 진용 때문에 이제 그 민형사 소송이 걸렸는데 형사는 이겼고요. 예, 민사는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근데 동상 작가 저 동상은 아니고요. 이제 다른 동상 작가인데 그 동상 작가 부부가 소녀상을 제작하시는 이동상. 예, 이쪽에. 네, 서울 용산역에 있는 거죠. 지금 다들 절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최덕규 대표님이고 이우연 박사님 그리고 우리 반일동상 진실규명 공동 대표이신 이우연 박사님인데요. 다음 발언자이세요. 근데 노무동원 이 노동자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이거를 연구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 1인자죠. 예, 이우연 박사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우리들은 서울, 대전, 부산에서 왔습니다. 특별히 이 울산에 와서 이 노동자들의 성질할 수 있는 이 울산에 와서 이런 집회를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노동자 동상은 식민지기에 외정 때 한국 남자들이 노예였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우리들 뒤편에 소녀상이란 말은 틀린 말입니다. 사실 위안부 동상이지요. 위안부 동상은 식민지기에 외정 때 조선인 여자들이 노예였다, 성노예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녀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부터 틀렸습니다. 왜? 그 당시에 미군들이 남긴 자료, 일본인들이 남긴 자료, 조선인들이 남긴 자료에 따르면 위안부들은 대체로 20대 중반이었습니다. 소녀가 아니었어요. 이것부터 틀렸습니다. 두 번째, 그 당시 위안부들은 지금 보시는 저런 단발머리가 아니라 일본식의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왜? 일본군에게 좋아 보여야 되니까. 세 번째, 그 당시 위안부들이 입고 있었던 옷은 역시 일본 옷이었습니다. 왜?
일본군을 상대로 하니까. 여기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엔 나오지 않지만은 반지가 없어요. 가죽 구두가 없어요. 목걸이가 없어요. 위안부들의 수입은 아주 높았습니다. 장군들의 수입보다 높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돈으로 담배를 사고 술을 사고 화장품을 사고 귀금속을 사고 양장을 해입고 구두를 사 신었어요. 왜 그런 것은 들어있지 않은 겁니까? 왜 발을 벗고 있는 거죠? 노예가 아니었던 사람들을 노예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는 동상은 철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전에 위안부를 했던 사람들이 여러 증언을 하고 있죠. 그 증언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의심 반, 신뢰 반 하면서 꼼꼼히 들여다봅니다. 왜? 이 사람들이 너무 돈을 좋아해요. 첫 번째,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체로부터 5천만 원가량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어요. 두 번째, 국민성금으로 수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어요. 세 번째,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일본과 합의에 의해서 일본에서 들어온 아시아 여성기금으로부터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았어요. 세 번째, 박근혜 정부하에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본이 전액을 출자해서 만든 화해치유재단으로부터 1억 원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달래요. 이번엔 일본 정부를 상대로 또 달라고 해서 그 다섯 번째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낸 겁니다. 그래서 그제 그 소송에서 이겼죠. 과연 일본인들이 볼 때 조선인들이 명예를 아는 사람일까 이렇게 걱정할 거라는 겁니다. 위안부들이 끌려갔다. 일본 경찰에 의해서, 일본 헌병에 의해서, 일본 군인에 의해서 끌려갔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단지 이전에 위안부였던 사람들이 그런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증언을 했던 사람들의 초기의 발언을 보면은 다 자기 아버지가 팔았다, 자기 어머니가 팔았다, 기생이 되었다, 팔아서 기생이 되었다, 아니면은 취업사기에 넘어갔다, 이렇게 증언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일본 군인에 의해서 끌려갔다고 증언을 바꿔버려요. 그럼 한국인들이 좋아하거든요. 강제연행 근거 없습니다. 가서 성노예였다? 그렇게 보면 군인들도 다, 일본 군인들도 다 노예였습니다.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가 없거든요. 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상시와 같은 자유를 누리겠습니까? 또한 일정한 계약기간 1년 또는 2년 또한 빌린 돈을 갚으면 언제든지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조선으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자유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노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을 받고 그만둘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노예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성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성노동자 많잖아요. 단지 전쟁통에 있었던, 전장에 있었던 성노동자들이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는, 그래서 역사를 왜곡하는 민족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위안부 동상, 노동자 동상은 철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59차 반일동상 진실규명 기자회견 성명서 역사 왜곡 외교 참사 울산 대공원 징용상 위안부상은 철거되어야 한다. 울산 대공원 동문 앞 광장에는 울산시와 울산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추진위원회가 세운 징용 노동자상과 위안부 동상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일제와 식민지 역사에서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위인이 있다면 당연히 동상을 건립할 수 있다. 그러나 울산 대공원의 징용상과 위안부상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문제가 있다. 먼저 두 가지 징용상 이미지는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당시 조선인 노동자들은 복장과 장비를 갖춰 일했다는 점에서 상체를 탈의한 채 노동하는 모습의 징용상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특히 후면에 석조물에 누워서 석탄을 캐고 있는 모습의 동상 이미지는 일하는 노동자의 모습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자세에 가깝다. 이는 EBS 역사 채널 2에서 허리를 펼 수 없는 비좁은 갱도 옆으로 누워 석탄을 캐는 12시간 일한 제목으로 방영된 이미지와 흡사하다. 이러한 모습은 일본 사진가협회 명예회원 사이토 고이치 씨의 작품 폐갱에서 석탄을 도굴하는 가난한 갱부 1961년 직후호를 모티브로 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사이토 고이치 씨의 작품을 포함해 영화 군함도의 뉴욕 타임스퀘어의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강제징용된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인 것을 이 영화 광고를 기획한 서경덕 교수의 오류 인정과 사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이른바 평화의 소녀상으로 호명되는 위안부상의 이미지도 문제가 있다. 1994년 12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인권상을 수상한 윤정옥 당시 정대협 대표는 수상 소감에서 13세에서 많으면 17세까지 10에서 20만 명의 조선 여성들이 정신대로 끌려갔다 고 말한 바 있다. 윤정옥 씨는 일제와 군수공장에서 일한 정신대와 공창제 아래 상업 매춘에 종사한 위안부를 구분조차 못한 채 정대협을 설립한 장본인이다. 그런 그가 13세 운운하면서 강제로 끌려간 14세 소녀 20만 명이 통솔처럼 자리 잡게 되었다. 연구자인 이영훈 선생은 당시 일본군에 지급된 콘돔의 총수를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 조선인 위안부는 대체로 3,500명 정도라고 추정했으며 강제 연행설의 단초가 된 요시다 세이지의 진술은 이미 거짓이 드러남으로써 더 이상 증언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 박정희 노무현 정권에서 보상금을 지급했음에도 발생한 2018년 대법의 징용배상 판결, 그리고 아시아 여성기금과 화해치유재단 및 한국정부의 생활비 지원과 의료 보장에도 불구하고 8일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로 말미암아 한일 관계는 경량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 이제 우리는 정상적인 외교 관계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국제법상 주권 면제의 원칙이 일순간에 실종되는 위기 상황에 서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역사적 사실에서조차 문제가 있는 사안을 두고 한일 관계를 사실상 전쟁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은 누구를 위함인가? 역사 왜곡과 외교 참사를 부르는 징용상, 위안부상을 철거하는 데에서부터 그 해법을 찾아보기로 하자. 2021년 1월 10일 반일동상 진실규명 공대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9회차 공대위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간에 걸쳐서 너무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쓰시면 영상 같이?
사진? 이거 예.